기업 업무 추진비는 뭐 1차든 2차든 아주 단골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고, 특히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죠.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2차생, 특히 2차생 같은 경우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세무적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제 뭐 문제 길이가 뭐 길어지는 것 정도뿐이라서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렇게 세무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볼 건데,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할 때는 뭐 하는 거죠? 한도에 대해서 비교하고,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어,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해주는 항목인데, 이때 기업 업무 추진비는 첫 번째 허들이 있죠. 뭐냐면 법적 증명 서류를 수취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이 직부인을 해주는 송금불산입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증명서를 수취하지 않는 있을 때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직부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법적 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세무조정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냐면 법적 증명서로 관련된 직부인을 해주는데, 이 직부인 대상이 증명서류 이런 거를 우리 세계의 신기한 현직이라고 하는 5가지의 증명서류 앞에서 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만약에 없다,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대표자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송금불사 대표도 상여로 직부인을 해주고요. 직부인은 2가지 종류가 있죠. 송금불산입 하더라도 기타 사유출로 송금불산입하는 항목은 적격 증빙을 미수취했지만 그래도 영수증이나 개인 명의 신용카드 전표, 위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전표 등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엔드 조건, 건당 3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회사 지출액이 포함이 돼서 2단계 한도시 부인 대상에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종빙 요건을 미적용하는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 불가능한 이런 자가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채권 포기액이라든지 혹은 국외 지역에서 오지에서 잡대를 했다. 혹은 이 농업인 구입분에 대해서 계좌이체 같은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증빙 요건을 미적용하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한도는 당연히 산식 다 알고 계실 텐데, 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은 기초금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서 보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우리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해당하는 항목으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로 처분을 해주게 되고요. 기초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즉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지출해라 라는 개념으로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 중에서도 기업 업무 추진비를 할 때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꼭 고려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3,600만 원으로 기초금액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3,600만 원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여기서 이 사업연도 월수가 중요한 파트들이 있죠. 뭐 감가상각비 중에서 기준이 취득을 한다든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요거는 12개월이 해당하지 않는 거가 가끔의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기 때문에 12분에 해당하는 월수를 만약에 12개월이라고 할지라도 12 곱하기 12분의 12 해주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주게 되니까.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이 매출액 금액을 할 때 여기서 주의할 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이고, 중단 사업 부분의 매출액을 포함해서 말하죠. 세법상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동경비 분담 기준에 할 때도 그때도 또 매출액,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을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라서 요거를 고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매출액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수익금액 기준으로 할 때 그때의 적용률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먼저 순서가 있죠. 일반 수익금액과 특수관계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특정 수익금액이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일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적용률을 더 큰 걸로 먼저 적용을 해주고 특정 수익금액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가서 산식을 보면 특정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에 또 어떻게 준다? 10%를 곱해가지고 특수관계 매출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고려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외워야 되죠. 적용률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 세무사 1차 시험에는 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1000분의 0.3 고려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100억 원까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3, 500억 원까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 500원 초과하면
500억 초과하면 1000분의 0.3인 것까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도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고,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잊지 말고 읽다가 자료를 읽다가 문화 접대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크게 여기다 별표치고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죠. 이런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로 추가해서 추가 한도를 고려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만큼? 20%만큼 위에서 계산한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에 20% 곱한 거에 대해서만큼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는데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이 고려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고 올해 개정이 돼서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특례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경과 규정이 있긴 한데 여튼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와 여기에 대해서는 10%만큼을 곱한 거를 추가적으로 한도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랑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뭐 이런 지출을 말하는 건데 술 마시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국내 문화의 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국내 문화와 관련된 것만 되는 것이죠. 뭐 문화 예술 공연이나 이런 거를 같이 봐라. 우아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중에 하나 볼 거는 제2를 보시면 미술품 구입과 관련돼선 취득금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취득가액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K랑 L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올해 뭐 추가적으로 개정돼서 들어온 것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2-34페이지로 와서 자산계산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이미 본 것 중에서 송금 배분의 원칙 쪽에서 사회출 행목이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으면 두 줄 세무조정을 해준다의 원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무조정 중에 하나죠. 일단 자산계산 기업업무 추진비가 있는 경우에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총액, 기업업무 추진비에 뭐 자산 계상되었든지 비용 계상이 되었든지 그 총액에 대해서 먼저 세무 조정을 해주고 그러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이출을 해주게 될 것인데 이 송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이제 뭘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분을 해줄 때 그럴 때 비용으로 계상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건중, 그 다음에 유형 무형자산 계상분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총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을 해주고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출 항목이 자산으로 계상이 된 거니까 송금 산입을 해주는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주면 되죠. 요 플로우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1차 시험에서도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세무조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송금 배분의 원칙에서도 봤던 두 줄 세무조정이 대표적인 것으로 해당하는 것이고요. 요 플로우의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왁구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지체됐지만 2-35페이지에 있는 법소정 소규모 부동산 법인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 규제까지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그 추계가 아닐 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때에도 차입금 과다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일 때 그런 요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요건이 있을 때 보통은 세법상에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나오지 우리가 요거를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막 따지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비슷합니다. 지분율이나 업종 또는 매출액 상지 근로자 수에 대한 이런 법소정 소규모 부동산 법인이 있을 때 이런 규제 대상일 때 요건을 뭐 상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주어질 것이고 한도를 이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법은 부동산 투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한도를 50%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에도 한 번 더 이런 법인이 나오게 되냐면 업무용수용차 할 때도 한 번 더 나오니까 눈에 익혀두셔야 되는데 기업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한도를 축소하냐?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 문화기업업무 추진비랑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같은데 추가 한도를 고려해주긴 하지만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액의 50%를 해준 금액에다가 20%를 곱한 거, 10%를 곱한 거만큼에 대해서 추가 한도를 고려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법소정, 소규모 부동산 법인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 규제까지 봤고요. 갑자기 화면이 흐려졌네. 이렇게까지 해서 기업업무 추진비까지 모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 2-36페이지에 기업업무 추진비 세무조정 구조에 왁구 있는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서 왁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터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는 루틴 깨지지 않도록 주말에는 쉬어가는 시간 제가 꼭 가져가실 것을 늘 강조 드리는데, 주말에는 조금 쉬는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금요일도 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터디 종료하도록 할게요.